네, 올겨울 유난한 한파가 더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봄 경북에서 일어난 최악의 산불로 집과 일터를 잃은 이재민들인데요. 아직도 임시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상복귀를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요원합니다. 최근 산불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까지 나섰는데요. 이런 답답함이 있겠죠. 산불 피해 주민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또 당국의 지원은 어떤지, 일상복귀는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경북 산불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허승규 정책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그 안동에 산불 났을 때 그 위원님께 바로 다음 날 연결했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군요. 아직 이 산불 재난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꾸준히 주민들과 함께 회복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굉장히 춥거든요. 경북 북부 지역은 더하죠? 너무 춥습니다. 예, 근데도 이재민들 지금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면서요? 의성, 청송, 영양, 영덕, 한파특보인데? 네, 최근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13일 기준 총 4,102분이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이 1,500명, 영덕이 1,300명, 그다음에 청송에서 690명 이렇게 순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네. 이번에 산불 피해, 주택 피해가 3,818동, 약 4천여 동이 피해가 있었고 아직까지 그 주택 피해 복구가 더딘 상황입니다. 완료된 동이 195동이고요. 예. 공사 중인 동이 299동이기 때문에 아이고. 여전히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그 8평짜리 컨테이너에 지금 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사계절을 임시주택에서 다 보내게 생겼는데 거주 여건은 좀 어떻습니까? 뭐 난방이라든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춥거든요. 예. 바닥이 판넬로 난방이 되긴 하는데 일단 많이 춥고요. 근데 주민들은 지금의 추위보다 더 힘든 것은 향후 주거 불안정입니다. 그 현재 행안부 고시에 따르면 임시 주거용 주택은 1년이고요. 네. 그리고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거든요. 예. 한 5월 정도 되면 이제 1년이 다 되니까 여전히 그 주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향후에 주거 불안정이 가장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주로 어떻게 그러면 뭐 가족이나 뭐 자녀 집에 가기도 하고 친지 집에 가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임시주택에 계신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집이 이제 새로 지어지지 않아서 복구가 되지 않아서. 이게 사례가 다양한데요. 일단 60대만 해도 농촌에서는 청년이에요. 예. 뭐 기촌한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집을 짓고 싶어도 예. 이제 보상 금액이 부족한 거죠. 뭐 평당 800에서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예. 뭐 집을 짓는데 뭐 2억에서 3억 정도 든다고 했을 때 뭐 1억 가까이 받는다고 해도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나가는 분들이 있고 네. 두 번째는 80대, 90대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상이 나와도 집을 짓기가 애매한 거예요. 뭐 자식들도 그렇고. 이런 초고령층에 대한 주거 대책이 또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분들, 전형적인 사각지대죠. 뭐 이런 분들은 불이 타도 뭐 몇백만 원 받고 이래버리니까 예. 이제 막막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임시주택 기간이 종료됐을 때 다양한 주민들의 주거 대책이 지금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주택이 빠르게는 오는 5월 그리고 연장하면 내년 5월까지인데 그것도 참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습니다. 또 피해 주민들. 지난 10월에 그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됐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좀 현장 상황은 빠르게 또 복구가 되거나 또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나 봅니다. 일상 복귀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네요. 네, 일상 회복이라는 것은 주거 생계 관계의 회복입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살 수 있어야 되고 하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주거를 말씀드리니까 생계 관련 말씀드리면은 네. 경북 북부 지역에 과수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과밭이 불탔을 경우에 이것은 단기간 회복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소득 공백이 생기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특히 안동의 나무농공단지라든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재난법에서 그런 피해 지원에 대해서 사각지대다 보니까 뭐 수십억짜리 공장이 탔는데 받은 돈은 뭐 1,000만 원 이러니까 예. 이 부도 파산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특별법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가능한 거에 비춰봤을 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유형화되지 않는 비전형적인 피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특별법만으로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예. 특히 특별법이 올해 1월 말 이제 며칠 뒤면은 이제 공포가 되는데 올해부터 이제 하나씩 추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라든가 생계라든가 또 관계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할까요? 특별법. 네, 현재 특별법에서는 기존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을 참고하여 예. 추가 심의하게 돼 있는데 이 행안부 기준을 보면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건축물은 지원 비율이 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이에요. 그러니까 100% 지원이 아니에요. 예. 기계 설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림시설 같은 경우도 지원 35, 융자 55, 자기 부담 10이거든요. 예. 융자는 갚아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내부의 규정들 자체가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 많이 거리가 멉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걸 지원한다고 했을 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예. 그런데 작년에 대한민국 정부 예산 통과가 된 게 이런 피해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성군 산불대책위원회에서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좀 실질적인 피해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 마지막으로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의 그 예산은 한 주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해 주민 일상회복에 대해서 써야 될 예산이 혹시나 난개발 정책 예산, 뭐 경상북도가 발표한 뭐 청송의 골프장이라든가 리조트를 짓겠다 이런 계획들보다는 실질적인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좀 더 정책과 예산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현장에서 좀 또 수렴을 하고 계실 테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은 잘 됩니까? 네, 좀 답답합니다. 뭐 행정에도 애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산불이라든가 과거의 국가적인 재난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주민들이 이런 피해 지원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난 1년 동안 기성 정치권에서 특별법에 대한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별법 제정 이후에 후속 과제라든가 지역의 회복에 있어서는 피해 주민들과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피해 주민 친화적인 적극 행정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산불 피해 주민들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셨다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오죽하면 피해 주민들이 자기 돈 모아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겠습니까? 그 작년 12월 29일 4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 산불 초기에 어떤 진화 대응의 미숙이라든가 이런 산불 재난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을 포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손해배상 소송을 왜 하느냐? 기존의 그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작년 산불 재난 이후에 어떤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대응에 어떤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 소송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회복과 특별법 제정 후속 과제들 좀 함께 연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부나 정치권에서 기자회견 이후에 좀 대응, 반응은 있었습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이제 특별법 이후에 주민들 얘기는 듣겠다 해가지고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내려오고 또 의원실에서 주민 간담을 했는데 정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올해 2월부터 특별법 통과 이후에 그 특별법 사가에 있는 재건위원회를 통한 심의 과정이라든가 예. 그리고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일반 정책 사업으로 이런 회복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잘하는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부도나 파산 위기인데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려면은 지금 당장 이 현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대출 기간 같은 경우에는 2년 대출, 3년 거치 이런 기간들을 더 넓게 하는 거죠. 5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이자 부담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부담해 준다든가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농림부의 그런 주택 개량 사업에 그 1가구 2주택까지는 안 되는데
산불 피해 지역 같은 경우는 요걸 좀 완화해서 좀 집을 짓고 싶어하는 분들이 기존의 그 농림부 정책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예. 좀 이런 부분들은 특별법 말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법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과 정책의 노력들은 정치권에서 좀 앞장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게 참 중요하죠. 이렇게 또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남기니까요. 근데 지난 산불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한 상황입니다. 주민들과 관련해서 이 시간 통해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마지막으로 주세요. 네, 올해 3월이면은 초대형 산불 지난 1주년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신 분도 많은데요. 올해 3월 초대형 산불 지난 1주년에는 전국적인 추모와 치유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주로 대구라든가 경북 남부 지역, 그 산불 피해 지역이 아닌 지역의 우리 경북 도민들, 대구 시민들인데요.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산불 문제, 북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또 회복에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시 한번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 산불피해 주민대책위원회 허승규 정책위원이었습니다.